네, 안녕하십니까. 하준 아빠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네, 2024년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화요일입니다. 2024년도 마무리가 잘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원하는 일 모두 다 이루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예전에는 암 환자가 찾아보기 진짜 힘들었는데 제 주변에만도 지금 암 환자가 생각보다 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암 환자를 찾아보기가 쉬워졌어요. 저도 현장에서 이 항암 치료를 받고 병원을 다니는 와중이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도 또 현장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병원에서도 대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 암 환자들 급증하는 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 병원이 바빠지고 복잡해졌다는 게 피부로 실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 환자가 되고 나면 피해갈 수 없는 관문, 항암 치료. 이 항암 치료에 대해서 부작용이라든가 또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가 되고 나면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이죠. 항암 치료. 이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갑론을박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항암 치료는 빨리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암 환자는 시간 싸움인데 그 시간을 최대한 빨리 사용을 해서 암의 기세를 일단은 좀 꺾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 중에 암의 기세를 꺾을 수 있는 치료는 사실상 수술하고 항암 치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연치유나 나머지 번외치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근데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 이 생각을 좀 거꾸로 했다라면은 저 역시도 지금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항암 치료를 거부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대부분이 부작용이죠. 부작용. 우리가 암 환자들의 영상을 보게 되면 병상에서 엄청나게 당장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말라서 힘들어하는 암 환자들의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실상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를 보시면은 저도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암 환자들은 모두 그렇게 빼빼 말라서 힘들고 못 먹고 그런 것처럼 그런 이 모습들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항암 치료 부작용 심한 사람들은 정말 심하긴 해요. 단순간에 체중도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급격하게 빠지고, 그 빠진 체중을 회복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못 먹고 잠을 잘 못 자고 이렇게 된다라면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항암 치료를 해서 또 이 회복력이 더딘 상황에서 엄청나게 부작용까지 있다라면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는 맞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항암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내가 중단하지 않아도 의사들도 중단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그리고 최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의 CT를 찍어서 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버티면서 항암 치료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이 부작용에 관해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부작용 되게 많죠. 탈모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건 이제 부작용 층에 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부작용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 항암 치료를 하면은 당연히 빠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냥 받아들이고 미리미리 밀어버리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제일 힘든 부작용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라면은 일단 첫 번째는 오심구토가 될 것 같아요. 오심구토가 생기게 되면은 먹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먹는 게 힘들어지고 이 입으로 구강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오는 합병증들이 생기게 됩니다.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변비도 올 것이고, 운동량이 또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체중은 말라가게 되고, 이제 암 환자들 중에 가장 무서운 악액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심구토 같은 경우에 사실
어느 정도의 확률로는 좀 오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한 3차 정도까지는 오심 구토가 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구토는 좀 심하지 않았었고, 밥을 먹을 때 엄청나게 좀 넘기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힘들어서 처음에는 어떻게든 먹으려고 했는데도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먹기 편한 것들을 찾아서 이것저것 먹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최대한 먹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입맛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심구토는 아예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암하는 내내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엄청나게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부작용 중에서는 가장 이제 안 좋은 부작용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을 또 꼽으라고 한다라면, 현재 지금 제가 겪고 있는 말초신경병증. 사실 이 말초신경병증은 모든 항암제에서 다 온다고 볼 수는 없고요. 부분적으로 말초신경병이 오는 것 같은데, 이 사실 말초신경병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걷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편함을 좀 많이 느끼는 그런 시점이 되게 되면은 좀 견디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지금 고민인 게, 약제를 줄여야 하나, 기간을 늘려야 하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항암 치료하는 와중에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되게 되죠. 언제까지 항암 치료를 쭉 이어나갈 수는 없어요, 사실. 항암 치료를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사실은 대부분 중단을 하죠. 그런데 중단을 할 때 많은 선택에 있어서의 이때 고민이 또 생기게 되잖아요. 상태가 좋아진 사람들은 항암을 중단하게 되면 혹시 암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내가 좀 안 좋아질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한 두려움이 일단 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는 약제를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기간을 늘리거나 해야 되는, 이제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대로 더 진행을 하다가는 이 말초신경병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로 인한 제 그런 생활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라면 오히려 지금 유지했던 모든 밸런스들이 깨지지 않을까.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득보다 실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기 이전에 저는 선택을 하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항암 치료를 하는 와중에 부작용보다도 조금은 더 힘든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시점이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항암 치료라는 것이 의사분들도 100% 장담할 수 없는 치료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치료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치료가 한 방향의 치료만을 고집한다라는 거는 의사도 그렇고 또 환자 본인도 그렇고 좀 제가 봤을 때는 미련한 것 같아요. 나한테 맞으면 그게 정답이고 나한테 맞지 않으면 그냥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으시다라면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저처럼 항암 치료를 하고도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은 또 하나의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이 모든 환우분들이 겪는 공통적인 부분인데요. 기약 없는 치료에 대한 그런 부담감입니다. 사람은 어떤 목표가 보이는 걸 좋아하지 목표가 보이지 않는 그런 진짜 어두운 동굴 속을 달리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항암 치료 자체가 정말 보이지 않는, 혹시 이 항암 치료의 끝이 과연 있을까? 없지 않을까? 라는 의문점을 던지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되게 우울해질 때가 많아요. 그 부분을 이겨내는 게 사실은 각자의 정말 개인의 몫인데 이 부분도 사실 정답은 없겠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 현재 제가 항암 치료를 하면서 그런 기분을 이겨나가고 있는 첫 번째는, 살면서 제가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리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지금 다 해보고 있어요. 특히 저는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처음에 유튜브를 찍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일단은 제가 해보고 싶었어요. 유튜브를 찍으면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데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점점 그 소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 어떤 성취감을 느끼게 되다 보니까 정말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또 구독자분들하고 얘기하고 내가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 이런 것들이 하루의 일과 중에 너무 재밌는 일상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직업처럼 돈이 벌려야지만 직업이 아니고, 돈이 벌리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은 제가 이 직업처럼 할 수 있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되게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서 또 성취감도 느끼게 되고, 또 그런 성취감을 느낌으로 인해서 내가 자신감이 좀 생기면서 이 암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라는 기분 전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약간 긍정의 에너지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을 좀 저는 자꾸 계속 변화를 주고 있어요. 집에 어떤 방이라든가 정말 소소하게, 하물며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군데서만 운동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오늘은 또 제가 이제 원래 본 집, 와이프하고 애기하고 살고 있는 본 집에 정말 힘들었을 때 나왔던 그 또 개천길을 걷고 이 부분을 걸으면서 또 옛날 생각도 해보고, 이런 자꾸 변화를 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분 전환이 계속 되게 되면은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는 좀 좋은 생각들이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그 생각의 끈을, 안 좋은 그 생각들을 쭉 하다 보면 그 끈을 빨리 끊어내고 좋은 이 끈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안 좋은 생각들이 지속되면 그 끈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 끈의 첫 줄을 또 다시 찾기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 생각의 이 고리들을 좋은 쪽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또한 본인의 몫인 것 같습니다. 암 환자가 돼서 힘든 부분도 많지만 또 오히려 이 힘든 부분을 이겨내 나가는 과정 또한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이겨내 나가는 과정들이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힘들지만,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이 정말 힘든 과정들을 이겨내게 되면 정말 새로운 삶. 네. 곰하고 옛날 호랑이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마늘을 먹고 그런 이 기간을 보냈던 것처럼, 저 역시도 그런 기간을 좀 보내면서 또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이 많은 경험, 그리고 또 사실 암 환자만큼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진 이 환경은 없는 것 같아요. 암 환자의 환경 자체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생각 안에서 또 많은 깨달음을 얻어내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재밌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또 2025년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